함투사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초보자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신고가 눌림목 지표와 매뉴얼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신고가 눌림 지표 다 받으셨을 건데 그거를 활용한 이제 단기 역추세 매매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4,000불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고, 요거 이제 역추세 활용해가지고 이제 매매했던 거거든요. 그거 이제 같이 이따가 복귀를 좀 해볼 거고,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제 매매를 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법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안 됩니다. 이 기법이라는 게 어려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신고가 눌린 기법, 요 지표 있죠? 신고가 눌림 지표. 요거를 활용한 매매 기법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루에 30만원이면 얼마 정도의 수치일까? 대략 한 200불 정도 되겠죠? 200에서 220불 정도. 자,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버실 겁니다. 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전략은 딱 봤을 때 한 번 매매할 때 30만원 정도, 한 계약 기준으로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중을 이것보다 훨씬 줄인다라고 한다면 초보자분들은 30만원도 충분히 버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이 30만원이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비중으로 매매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역추세 매매라고 되어 있죠. 역추세 매매. 이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역추세 매매가 사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굉장히 이 타점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 트레이더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내가 길게 오래 끌고 갈 자신이 없으시는 분들은 이 매매를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빠르면은 1시간 안에 매매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역추세 매매의 정의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건데요. 자, 역추세 매매는 현재 시장의 주된 추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거래를 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반등폭을 먹는 겁니다. 떨어질 때 반등폭 먹고, 떨어질 때 반등폭 먹고, 그리고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 추세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질 때,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질 때, 이럴 때 매도, 이럴 때 매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조금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전략은 시장이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일 때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그 반대 방향으로 거래를 트라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적당히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올라간 거랑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랑은 느낌이 다르죠. 자, 1번과 2번 중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야 떨어지는 악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번과 같은 시장에서 이 역추세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는 매도를, 하락 추세일 때는 매수를 통해서 시장의 반전 가능성을 노리는 방식이 바로 이제 역추세 매매다. 네, 그렇게 정해 내릴 수가 있고요. 자, 역추세 매매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빈도를 더 늘리면 그만큼 수익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입 시점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것은 손절익절이겠죠. 자, 그리고 주로 기술적 지표, RSI나 볼린저 밴드, 이평선을 통해 시장의 과매도나 과매수 상태를 판단하고 매매 결정을 내리는 게 바로 역추세 매매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요, 이 RSI, 볼린저 밴드 이평선을 쓰지 않을 거고요. 자, 뭘 활용할 거냐면 제 함투사에서 기본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는 신고가 눌림목 지표를 활용할 겁니다. 이게 정말 역추세 매매를 할 때 정말 최적의 지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 이따가 충분히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역추세 매매의 장단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장점입니다. 첫 번째는 큰 수익을 얻을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숏을 쳤어요. 근데 이 구간이 완전 고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고점을 잡으면 추세가 바뀔 때까지 홀딩하면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장의 반전 시점을 잘 포착을 하면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수는 요거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요게 무조건 돼야 됩니다. 시장의 반전 시점을 잘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매도 들어갔다가는 한 번에 깨집니다. 올라가면 계좌 다 터져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한 반전 시점을 잘 포착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높은 리스크. 높은 리스크가 방금 설명드렸던 건 똑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고점에 숏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근데 높은 리스크라도
자, 여러분들이 이 손절을 제때제때 걸면은 이렇게 큰 손실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빠르게 걸면은 올라갈 때 손절하는 거 어쩔 수 없죠. 근데 어차피 시장 자체가 이렇게 위아래 박스권 시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시점을 찾기 어렵다고 되어 있지만 이걸 만약에 잘 찾는다고 한다면은 이 단점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여러분들 수익성에 있는 알파의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 지표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RSI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 과매도 70 이상 매도, 30 이하 매수 이게 기본이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하다는 밴드에 도달 시에 반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는 시장의 과열 혹은 침체순을 파악하는데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보통 이 역추세 트레이더들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설명드렸죠. 뭘 활용한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신고가 눌림 지표 요거를 활용할 겁니다. 이걸 활용하니까 정말 이런 쓰잘데기 없는 파동들을 다 걸러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같이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역추세 매매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냥 무조건 다 역추세 매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들어지는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전일. 예를 들어서 오늘이 9월 30일이죠. 그러면 오늘이 만약에 금요일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월 29일 날 형성되었던 전일의 전고나 전저를 돌파하지 않은 박스권 시장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장이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서 숏 치면은 계좌가 한 번에 나락이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전일 고점과 저점의 레인지가 한 이 정도 된다면 당일 레인지가 이 안쪽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이 나름 큰 구간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아장도 물론 상관은 없지만 아시아장보다는 유럽장보다는 미장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직전 전고 돌파 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인 우리 볼린저 밴드가 아니라 함투사에서 설치 가능한 신고가 눌림목 지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전 전고 돌파 후 다시 내려올 때 진입한다. 자, 단 음봉이 전고점 위에서 형성될 때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고점이 두 개가 형성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통은 이렇게 좀 애매한데 이런 데서 살짝 거짓돌파 시켜가지고 매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런 구간은 이렇게 한 번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애매하게 돌파했다가 안쪽으로 애매하게 들어오는 거 말고요. 확실히 이렇게 올라갔다가 뚫었는데 이 위에서 형성되는 것들 있죠. 위에서 첫 음봉이 나오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봉이 전고점 위에서 형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전고점이잖아요. 전고점 위에서 형성을 해야 뭐가 좋을까요? 여기서 이때 들어가야 손익비가 좋습니다. 확률도 확률이지만 손익비가 정말 극강의 손익비를 자랑을 해요. 자, 그리고 직전 전저 돌파 이 볼린저 밴드도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투사의 신고가 눌림 지표입니다. 그게 하단 종가를 뚫었을 때 다시 올라올 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전저가 형성이 됐고 여기를 탁 뚫었습니다. 뚫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또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애매하게 뚫는 거 말고 이런 식으로 딱 뚫었는데 이 바닥권에서 슬슬 돌리는 거 있죠. 이런 데를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시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래에서 확실하게 반등이 나올 때. 자, 그래서 양봉이 전저점 아래에서 형성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형성돼. 위에서 형성되면 의미가 없고 여기서 들어가면은 내가 아무리 못해도 이 올라가는 요 자리까지만 먹어도 바로 일다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데서 애매하게 들어가니까 올라가는 척하다가 빼서 또 손실이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개념이냐면은 전고점이나 전저점 아래 어떤 개념일까요? 애매하게 잡을 거면 애초에 하지 말고 바로 신저가, 신고가 딱 형성했을 때 뭘 잡는 거예요? 시세 초입. 요거를 잡는 겁니다.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매수를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빨간 색깔. 자, 요게 뭘까요? 요게 신고가 라인입니다. 신고가 라인. 그리고 파란 색깔이 신저가 라인입니다. 자, 이 지표는 여러분들 한투사에서 받으셨을 겁니다. 이 한투사에서밖에 없는 지표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신저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딱 몸통으로 뚫었어요. 보이시죠? 자, 몸통으로 뚫었어요. 다 뚫고 나서 이렇게 신저가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 라인이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내려왔다가 꼬리를 달고 올라갔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신저가를 형성해놓고 그 다음에 신저가 파동 기준 최저점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이제 타겟하는 자리. 그럼 이 자리를 나중에 캔들이 종가로 아래로 뚫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아래로 못 뚫었죠.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이 부분 있죠. 여기서 종가로 뚫었습니다. 그죠? 종가로 뚫었으면은 언제 매수를 들어가는 거냐면은 요때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양봉이 여기서 형성됐다면 여기서는 진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이 종가를 뚫고 나서 아래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은 전저점. 여기다가 잡고 혹은 30틱. 골드나 오일은 30틱, 나스닥은 20포인트.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 아시겠죠? 이렇게 올라갈 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래에서 형성됐을 때 들어가야 손익비가 좋다.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보통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흔든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밀렸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을 겁니다. 뭔가 이거 거짓 돌파라는 거 배워가지고 이런 데서 들어갔다가 조금 떨어지길래 전저점까지 보니까 손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했는데 귀신같이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몸통 돌파 후에 첫 양봉. 무조건 첫 양봉입니다. 무조건. 두 번째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무조건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로만 노리셔야지 진입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5분봉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신고가 몸통을 형성을 했죠. 이게 지금 빨간 색깔이 신고가 라인. 근데 이 고가 부분을 자, 양봉으로 딱 뚫었어. 그쵸? 양봉으로 뚫었으면은 자, 진입을 언제 하는 걸까요? 양봉으로 뚫었으니까. 자, 이 부분 있죠? 양봉으로 뚫고 자, 진입 언제 하는 거예요? 진입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양봉으로 뚫고 만약에 자, 양봉으로 뚫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종가로 뚫었잖아요. 그러면 이 종가로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음봉 있죠? 이 음봉이 이 신고가 형성했던 부분에서 위에서 끝났잖아요. 여기서 일단 1차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떨어지는 걸 또 수익을 내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이 부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두 번째 이제 신고가 형성을 하고 이 자리 있죠? 나중에 올라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진입을 이제 할 건데 어디서 할 거냐면은 자, 여기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몸통 제가 안 되니까 X를 쳐놨겠죠. 왜 안 되냐면은 이 몸통은 이 신고가 기준 최고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실제 몸통으로 뚫었어요. 그럼 이러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통으로 뚫었죠. 이것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야 되나? 이럴 때 들어가야 돼요. 몸통으로 뚫은 게 아니라 애초에 위에서 음봉이 형성을 했을 때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은 위에다 걸어두시면은 조금 흔들더라도 결국은 떨어졌고 자, 지금 이 짧은 거 있잖아요. 이 짧은 게 지금 거의 15포인트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970포인트, 거의 97포인트가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수익 낼 때는 얼마나 수익 내는요? 한 번 단타 들어갈 때? 기본 20포인트죠? 기본 20포인트. 그 이상 먹진 않습니다. 그 이상 가진 않고 그냥 기본 20포인트면은 충분해요. 여기도 자, 신저가를 형성했습니다. 신저가. 자,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보세요. 신저가 형성하고 꼬리를 달았는데 쭉 연결해 보는 게 여기서는 이제 몸통을 안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몸통을 뚫었죠? 여기는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몸통을 뚫고 자, 여기서는 어때요? 양봉이 생기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올라갔지만 사실 여기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면 양봉이 신저가 위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뭐냐면 신저가 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양봉이 아래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돼요. 꼬리를 들더라도.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언제 써먹을 수가 있냐면 요게 이제 형성이 되고 또 신저가 형성했으면 쭉 이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자, 몸통을 딱 뚫었어요. 몸통을. 자, 딱 뚫고 종가가 돌파됐죠. 음봉으로. 그 다음에 첫 양봉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들어가면은 자, 이 전저점가를 손절을 잡거나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잡거나 어차피 안 걸렸잖아요. 손절 안 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 낼 수 있겠죠. 지금 이 밑에 있죠? 밑에 이것도 종가 뚫고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양봉가 나왔죠. 여기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전저점을 터치했지만 전저점까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조금 홀딩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애매하죠. 자, 방금 설명드렸던 게 요거예요. 신저점 깨고 밑에서 자, 양봉이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끝났으면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통이 요 신저가 부분 어디 있죠?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좋은 거죠. 물론 한 번에 올라가진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급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우리가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 신저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자, 몸통이 음봉을 뚫었는데 양봉이 딱 바로 안쪽으로 끝난 게 아니죠. 뭔가 이렇게 애매하게 선에다 걸쳐져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애매한 겁니다. 아예 그냥 아예 밑에서 끝나요. 밑에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예 밑에서 끝나든가. 그 몸통이 아예 아래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이런 것들은. 자, 근데 뭐가 이제 안 되냐면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요건 될까요? 요건 되죠. 왜냐면 아예 전저점 아래에서 형성되었던 몸통이고 이 전저점을 회복을 안 시켜줬잖아요. 회복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확실하게 뚫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고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자 그리고 마스닥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신고가 형성하고 자, 몸통을 뚫었어요. 자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안 돼요. 이런 것들 왜냐면 몸통 안으로 들어왔죠. 이런 것들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 위에 신고가 만들고 고가 뚫었죠. 고가 뚫고 땅땅땅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점에서 운봉 하나가 출현을 했죠.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고점. 물론 20포인트는 당연히 먹었을 거고 밑에까지 6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어때요? 여기가 전고 점저가 레인지가 좀 컸을 때요. 레인지가 좀 컸을 때, 자, 이 신저가를 만들고, 자, 여기 이 밑에서 양봉이 나왔지만은, 이게 뭐 걸쳐있죠? 이런 건 안 돼요. 걸쳐있는 것도 안 돼요. 무조건 아래에서 끝나야 돼요. 무조건 아래에서 끝나야 돼요. 이게 걸쳐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끝나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끝나든지, 이런 식으로 끝나든지. 이렇게 걸쳐있는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되고, 아예 아래에서 끝나야 돼요. 여기 보겠습니다. 신저가 갱신하고 지금 요 양봉 캔들이 요 선 바로 아래에서 끝났죠. 아래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죠. 갭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절대.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돼. 지금 이렇게 신고가 형성 후에 종가 뚫었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음봉이 나오면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뭐가 아니라면 일중 신고나 신저를 뚫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신저 형성하고 몸통이 뚫었죠. 몸통 뚫고 그 아래에서 이 전저점 아래에서 뭐가 형성됐어요? 아래에서 양봉이 형성됐죠. 이 아래에서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이것도 되고 아래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래에서 뭔가 이렇게 걸치는 그림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무조건 아래에서 끝나야 돼요. 아래에서. 여러분들 생각하거나 반대죠?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벗어났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뭐가 맞냐면 손익비가 좋아요. 손익비가. 아시겠죠? 내가 정말 칼같이 손절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위에 신고가 만들고 이 부분 자 뚫고 자 양봉이 뚫었어요. 종가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형성됐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라인 안쪽으로 아예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안 되죠. 절대. 여기는 어때요? 신고가 몸통으로 뚫었고 그 다음에 음봉 나왔죠. 근데 음봉이 위에서 끝났잖아요. 시작 딱 깔끔하게 위에서 끝났죠. 이런 것들은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것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